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수근관 증후군 별 5개짜리 키워드죠.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할 거 없이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손목이 아프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진단하죠? 팔렘 검사 또는 티넬 검사로 자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 손등을 맞대 보세요. 1분 동안 이러고 있어 보세요. 그런데 막 손이 저리고 아파. 아, 수근관 증후군일 수 있다. 이렇게 자가 진단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티넬 검사, 손목의 정중신경을 두드려서 요 부분이 조그만 고무망치로 때렸을 때 아프면 수근관 증후군이래요.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검사하는 거죠. 우리는 팔렘 검사로 내가 수근관 증후군이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수근관 증후군 자가진단법 팔렘 검사. 이런 문제는 여러분 그냥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등장성 운동과 등척성 운동. 여러분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알고 넘어갈 것만 짚어드릴게요. 등장, 힘장자예요. 같을 등이죠. 힘이 같다. 이거는 뭐예요? 동적인 수축을 한다. 등척, 길이척자입니다. 길이가 같은 운동? 길이가 같다는 것은요, 동적으로 막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힘만 줬다 뺐다 하거나 스트레칭 하거나 이런 게 등척성 운동이 됩니다. 관절 각도가 변화가 없어요. 관절의 길이가 같아서 등척입니다. 아시겠죠? 석고 붕대를 한 상태에서도 힘을 줬다 뺐다 할 수 있고요. 견인치료, 이렇게 잡아 빼는 치료죠. 또 골다공증 환자, 부동 환자, 누워있는 환자들은 등척성 운동이 가능하다는 거. 벽을 짚고서 다리만 스트레칭 하거나 벽을 짚은 상태에서 푸시업 같은 거 하는 거 다 등척성 운동입니다. 등장성 운동은요, 조금 과격한 운동으로 생각하세요. 관절의 가동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수영하려고 그래봐요. 발 첨벙첨벙 움직여야 되죠. 팔 이렇게 푸카푸카 해야 되죠. 이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영, 달리기 이런 것들이 등장성 운동이 되겠어요. 문제, 물건을 들어 옮길 때 요통 예방하는 방법, 신체 역학의 원리를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코리아 귀간조입니다. 허리는 꼿꼿이 펴고요. 무릎을 구부렸다 피면서 힘을 써야 돼요. 무게중심을 낮춰야 됩니다. 무릎을 좀 구부리던지 몸을 구부려야 돼요. 지지면은 넓힙니다. 발을 넓혀요. 그래서 이게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키가 크신 분들이 허리 아프다 하시는 분이 많아요. 키가 내가 170이야. 이게 아무래도 그 대상자가 나보다 작거든요. 구부립니다. 그러면은 허리가 아파서 일을 오래 못 하신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지지면은 넓히고 무게중심은 낮추고 힘쓸 때는요, 내 가슴과 허리, 요 몸통 주변에서 팔을 좀 가까이 들어야 신체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몸도 안 다치고 너무 힘들지 않게 힘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화기계, 역류성 식도염 환자 어떻게 해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된다. 과식하면 안 된다. 탄산음료 안 된다. 과일, 신과일 이런 거 안 좋다 그랬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요. 소량씩 자주 먹어야지 시도 때도 없이 먹고 누워있고 지방 있는 거 많이 먹고 살찌고 이러면은요, 위산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침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한 2년 전쯤에 그렇게 기침이 나와서 영상 찍을 때 기침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 폐렴 걸렸나 해가지고 막 CT 찍고 했거든요. 폐렴이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이었는데 그렇게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기침이 정말 많이 나온다 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먹어도 속이 답답하고 자꾸 시원한 거 탄산음료가 땡겨 이러신 분들은 거의 다 역류성 식도염이 온 거예요. 약을 먹었을 때는 일시적으로 좋아지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약을 먹다가 안 나왔었는데 커피를 또 많이 먹으면 기침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커피도 줄여야 됩니다. 생활 습관이 그 질병을 초래하는 거예요. 소화기의 구조, 입으로 뭔가를 먹죠. 인두와 식도를 거쳐서 위로 들어가요. 위에는요, 분문부와 유문부가 있죠. 식도부터 위까지를 분문부, 또 위에서 12지장까지를 유문부라고 합니다. 분유, 요 순서도 물어보잖아요. 그쵸? 소장은요, 10공회, 12지장, 공장, 회장이 소장입니다. 대장은요, 맹결직, 맹장, 결장, 직장이 대장이에요. 이 정도는 알아야죠. 이걸 다 거쳐서 항문, 대변이 배출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화기계 구조입니다. 위에서 나오는 단백질 소화효소 펩신이다. 또 췌장에서 나오는 지방 분해 효소는 리파제이다. 이런 거 나오죠. 또 췌장에서 나오는 단백질 소화효소는 트립신이다. 대장은 소화효소는 없다. 수분만 흡수한다. 간은 담즙을 생성한다. 담즙은 담낭에 모인다. 간에서는요, 해독작용, 신장에서는 배설작용. 췌장은 외 분비샘의 기능과 내 분비샘의 기능을 모두 하는 신체기관이다. 복합셈이다.
췌장에서는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죠.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고요,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려줍니다. 또 췌장에서는요, 아트리가 나와요.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가 나와서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요, 규칙적인 식사, 소량씩 자주 섭취해라, 밥 먹고 바로 눕지 말아라, 탄산음료, 커피, 신과일을 피해라, 충수염, 맹장염이죠. 금식해야 됩니다. 냉요법이죠. 모모염, 염에는요, 염증이 퍼지기 때문에 따뜻한 찜질은 하지 않아요. 특이한 거, 충수염은요, 진통제를 주지 않습니다. 선생님 아파 죽겠어요. 진통제 좀 주세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충수염인 거 같아. 그런데 진통제 먹고 안 아프다고 집에 갔어. 터지면요, 복막염이 와요. 염증이 온몸에 퍼져서요,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충수염은 합병증으로 복막염이 온다. 그래서 진통제를 주지 않고 지켜본다는 거. 설사하면은요,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준다. 심한 설사는요, 오히려 금식해서 장을 쉬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굳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역류성 식도염 주의사항. 체중을 줄여야 됩니다. 살찌면 안 좋아요. 살쪄서 좋은 게 없어요. 또 규칙적인 식사로 소량씩 자주 섭취하고 과식은 피한다. 기름진 음식 피하죠? 토마토, 탄산음료, 커피, 술, 담배 나쁘다는 거. 식사 도중에 물을 먹지 말래요. 식후 바로 눕지 않는다. 약간 물 먹지 말라는 거 뭐랑 비슷해요? 덤핑 신드롬. 위 절제했어요. 물 많이 마시면은 안 그래도 쭉쭉 싸는데 더 안 좋다. 밥 먹기 전후로 2시간씩은 물도 먹지 말라 했잖아요. 역류성 식도염 문제 2번이나 나왔어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소량씩 자주 한다. 식사 후 곧바로 눕지 않는다. 위염과 위궤양이 있습니다. 궤양은요, 위에서 출혈이 나는 거예요. 위궤양의 원인균은요, 헬리터 박토균입니다. 이거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도 나왔어요. 이게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출혈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복용을 금지합니다. 아스피린 먹으면요, 피가 안 멈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과 갔는데 오늘 입 뽑아야 돼요. 그러면 치과에서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혹시 드시는 약 있으세요? 아스피린 먹고 있는데요? 그러면 발치하시려면은요, 그 아스피린 먹고 있는 내과 가서 선생님한테 일주일 동안 아스피린 끊어도 되는지 소견서 받아오세요. 일주일 동안 아스피린 안 드시고 나서 입 뽑으실 수 있어요. 이래요. 왜? 입 뽑고 나서 피가 안 멈추거든요. 출혈성 경양 환자, 혈우병, 위염, 위궤양 환자는요, 아스피린 먹으면 안 되고요. 아스피린에 있는 성분, 아세트아미노펜이죠. 그거 복용시킵니다. 타이레놀, 게보린, 이지엔 이런 것들이 그 성분 안에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어요. 전신 마취를 하고 돌아온 수술 환자는요, 상체를 높여줍니다. 반자회를 취하고요, 기침하세요, 심호흡하세요, 격려해요. 왜? 수술하는 동안요, 그동안 이 침이나 이런 기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노폐물들이 폐로 들어가면 흡입성 폐렴이 생겨요. 그래서 다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기침과 심호흡을 격려합니다. 위절제술 수술 후 수분 섭취 및 식이. 수술하고 복귀한 환자에게는요, 일단 처음에 금식을 시키다가 물을 먹이죠. 물보다 조금 더 영양분 있는 거 유동식입니다. 미음 또는 그 시중에 파는 거 있잖아요. 단백질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나서 연식. 연식은 죽이에요. 또는 뭐 계란찜, 뭐 순두부, 푸딩 이런 거요. 그다음에 경식, 가벼운 식사, 일반식 넘어갑니다. 유연경 이 순서예요. 유연경. 물 다음에 유동식, 연식, 경식이죠. 덤핑 신드롬, 급속이동 증후군 별 5개짜리예요. 위를 절제할 수 있잖아요. 뭐 위암이야 이런 경우에요. 그 안에서 음식물이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데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작으니까 금방 대소변으로 빠집니다. 위 절제 후, 식후 5에서 30분 사이에 섭취한 음식물이 소장내로 급속히 이동해서 발생한다. 위 절제 수술로 올 수 있는 문제들은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수술하고 반년에서 1년이 지나면 그래도 괜찮아진대요. 다행이죠? 하지만 이게 먹고 있는데 5분 만에 막 나오고 하면은 사실 사람 만나기 어렵잖아요. 먹고 있다가 화장실 가야 되니까.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저탄수화물, 저수분이죠? 고지방, 고단백입니다. 왜 저탄수화물일까? 우리 입에서요, 뭘 먹으면 바로 침이 나와요. 그 침 안에서 뿌띠알렌이라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입속에서부터 탄수화물이 분해되니까 탄수화물이 분해가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탄수화물, 저수분을 먹어라. 그러니까 빨리 싸지 않기 위해서 저탄수화물, 저수분을 먹는 거고, 조금 늦게 싸기 위해서 소화가 더딘 고지방을 먹으라는 얘기고요. 고단백은 몸에 좋으니까 먹습니다. 음식물도요, 조금씩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또 좋지 않다는 거.
음식을 소량씩 자주 섭취한다. 어떤 질병이든지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먹으라는 없습니다. 소량씩 자주 섭취하래요. 소량씩 자주 고기와 달걀을 제공한다. 완전 위절제했어요.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 흡수가 안 돼서 악성 빈혈이 생깁니다. 이것도 국가고시 정말 자주 나옵니다. 과목 불문 나와요. 이런 경우는 정기적으로 비타민 B12 주사를 맞습니다.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 흡수되지가 않을 때 악성 빈혈이 온다는 거. 비타민 B12, 코발라민 부족 시 발생되는 빈혈은 악성 빈혈이다. 수근간 증후군 별 5개짜리 키워드죠.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할 거 없이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손목이 아프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진단하죠? 팔렘 검사 또는 티넬 검사로 자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 손등을 맞대 보세요. 1분 동안 이러고 있어 보세요. 그런데 막 손이 저리고 아파. 수근간 증후군일 수 있다. 이렇게 자가 진단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티넬 검사, 손목의 정중신경을 두드려서 요 부분이 조그만 고무망치로 때렸을 때 아프면 수근간 증후군이래요.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검사하는 거죠. 우리는 팔렘 검사로 내가 수근간 증후군이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수근간 증후군 자가진단법 팔렘 검사. 이런 문제는 여러분 그냥 거저 주는 문제입니다. 등 장성 운동과 등 척성 운동. 여러분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알고 넘어갈 것만 짚어드릴게요. 등장, 힘 장자예요. 같을 등이죠. 힘이 같다. 이거는 뭐예요? 동적인 수축을 한다. 등척, 길이척자입니다. 길이가 같은 운동? 길이가 같다는 것은요, 동적으로 막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힘만 줬다 뺐다 하거나 스트레칭 하거나 이런 게 등척성 운동이 됩니다. 관절 각도가 변화가 없어요. 관절의 길이가 같아서 등척입니다. 아시겠죠? 섞어 붕대를 한 상태에서도 힘을 줬다 뺐다 할 수 있고요. 견인 치료, 이렇게 잡아 빼는 치료죠. 또 골다공증 환자, 부동 환자, 누워있는 환자들은 등척성 운동이 가능하다는 거. 벽을 짚고서 다리만 스트레칭 하거나 벽을 짚은 상태에서 푸시업 같은 거 하는 거 다 등척성 운동입니다. 등장성 운동은요, 조금 과격한 운동으로 생각하세요. 관절의 가동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수영하려고 그래봐요. 발 첨벙첨벙 움직여야 되죠. 팔 이렇게 푸카푸카 해야 되죠. 이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영, 달리기 이런 것들이 등장성 운동이 되겠어요. 문제, 물건을 들어 옮길 때 요통 예방하는 방법, 신체 역학의 원리를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코리아 귀간조입니다. 허리는 꼿꼿이 펴고요. 무릎을 구부렸다 피면서 힘을 써야 돼요. 무게중심을 낮춰야 됩니다. 무릎을 좀 구부리던지 몸을 구부려야 돼요. 지지면은 넓힙니다. 발을 넓혀요. 그래서 이게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키가 크신 분들이 허리 아프다 하시는 분이 많아요. 키가 내가 170이야. 이게 아무래도 그 대상자가 나보다 작거든요. 구부립니다. 그러면은 허리가 아파서 일을 오래 못 하신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지지면은 넓히고 무게중심은 낮추고 힘쓸 때는요, 내 가슴과 허리, 요 몸통 주변에서 팔을 좀 가까이 들어야 신체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몸도 안 다치고 너무 힘들지 않게 힘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화기계, 역류성 식도염 환자 어떻게 해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된다. 과식하면 안 된다. 탄산음료 안 된다. 과일, 신과일 이런 거 안 좋다 그랬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요. 소량씩 자주 먹어야지 시도 때도 없이 먹고 누워있고 지방 있는 거 많이 먹고 살찌고 이러면은요, 위산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침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한 2년 전쯤에 그렇게 기침이 나와서 영상 찍을 때 기침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 폐렴 걸렸나 해가지고 막 CT 찍고 했거든요. 폐렴이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이었는데 그렇게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기침이 정말 많이 나온다 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먹어도 속이 답답하고 자꾸 시원한 거 탄산음료가 땡겨 이러신 분들은 거의 다 역류성 식도염이 온 거예요. 약을 먹었을 때는 일시적으로 좋아지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약을 먹다가 안 나왔었는데 커피를 또 많이 먹으면 기침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커피도 줄여야 됩니다. 생활 습관이 그 질병을 초래하는 거예요. 소화기의 구조, 입으로 뭔가를 먹죠. 인두와 식도를 거쳐서 위로 들어가요. 위에는요, 분문부와 유문부가 있죠. 식도부터 위까지를 분문부, 또 위에서 12지장까지를 유문부라고 합니다. 분유, 요 순서도 물어보잖아요. 그쵸? 소장은요, 10공회, 12지장, 공장, 회장이 소장입니다. 대장은요, 맹결직, 맹장, 결장, 직장이 대장이에요. 이 정도는 알아야죠. 이걸 다 거쳐서 항문, 대변이 배출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화기계 구조입니다. 위에서 나오는 단백질 소화효소 펩신이다. 또 췌장에서 나오는 지방 분해 효소는 리파제이다. 이런 거 나오죠. 또 췌장에서 나오는 단백질 소화효소는 트립신이다.
대장은 소화효소는 없다. 수분만 흡수한다. 간은 담즙을 생성한다. 담즙은 담낭에 모인다. 간에서는요, 해독작용, 신장에서는 배설작용. 췌장은 외 분비샘의 기능과 내 분비샘의 기능을 모두 하는 신체기관이다. 복합셈이다. 췌장에서는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죠.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고요,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려줍니다. 또 췌장에서는요, 아트리가 나와요.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가 나와서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요, 규칙적인 식사, 소량씩 자주 섭취해라, 밥 먹고 바로 눕지 말아라, 탄산음료, 커피, 신과일을 피해라, 충수염, 맹장염이죠. 금식해야 됩니다. 냉요법이죠. 모모염, 염에는요, 염증이 퍼지기 때문에 따뜻한 찜질은 하지 않아요. 특이한 거, 충수염은요, 진통제를 주지 않습니다. 선생님 아파 죽겠어요. 진통제 좀 주세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충수염인 거 같아. 그런데 진통제 먹고 안 아프다고 집에 갔어. 터지면요, 복막염이 와요. 염증이 온몸에 퍼져서요,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충수염은 합병증으로 복막염이 온다. 그래서 진통제를 주지 않고 지켜본다는 거. 설사하면은요,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준다. 심한 설사는요, 오히려 금식해서 장을 쉬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굳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역류성 식도염 주의사항. 체중을 줄여야 됩니다. 살찌면 안 좋아요. 살쪄서 좋은 게 없어요. 또 규칙적인 식사로 소량씩 자주 섭취하고 과식은 피한다. 기름진 음식 피하죠? 토마토, 탄산음료, 커피, 술, 담배 나쁘다는 거. 식사 도중에 물을 먹지 말래요. 식후 바로 눕지 않는다. 약간 물 먹지 말라는 거 뭐랑 비슷해요? 덤핑 신드롬. 위 절제했어요. 물 많이 마시면은 안 그래도 쭉쭉 싸는데 더 안 좋다. 밥 먹기 전후로 2시간씩은 물도 먹지 말라 했잖아요. 역류성 식도염 문제 2번이나 나왔어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소량씩 자주 한다. 식사 후 곧바로 눕지 않는다. 위염과 위궤양이 있습니다. 궤양은요, 위에서 출혈이 나는 거예요. 위궤양의 원인균은요, 헬리터 박토균입니다. 이거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도 나왔어요. 이게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출혈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 복용을 금지합니다. 아스피린 먹으면요, 피가 안 멈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과 갔는데 오늘 입 뽑아야 돼요. 그러면은 치과에서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혹시 드시는 약 있으세요? 아스피린 먹고 있는데요? 그러면 발치하시려면은요, 그 아스피린 먹고 있는 내과 가서 선생님한테 일주일 동안 아스피린 끊어도 되는지 소견서 받아오세요. 일주일 동안 아스피린 안 드시고 나서 입 뽑으실 수 있어요. 이래요. 왜? 입 뽑고 나서 피가 안 멈추거든요. 출혈성 경향 환자, 혈우병, 위염, 위궤양 환자는요, 아스피린 먹으면 안 되고요. 아스피린에 있는 성분, 아세트아미노펜이죠. 그거 복용시킵니다. 타이레놀, 게보린, 이지엔 이런 것들이 그 성분 안에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어요. 전신 마취를 하고 돌아온 수술 환자는요, 상체를 높여줍니다. 반자회를 취하고요, 기침하세요, 심호흡하세요, 격려해요. 왜? 수술하는 동안요, 그동안 이 침이나 이런 기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노폐물들이 폐로 들어가면 흡입성 폐렴이 생겨요. 그래서 다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기침과 심호흡을 격려합니다. 위절제술 수술 후 수분 섭취 및 식이. 수술하고 복귀한 환자에게는요, 일단 처음에 금식을 시키다가 물을 먹이죠. 물보다 조금 더 영양분 있는 거 유동식입니다. 미음 또는 그 시중에 파는 거 있잖아요. 단백질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나서 연식은 죽이에요. 또는 뭐 계란찜, 순두부, 푸딩 이런 거요. 그다음에 경식, 가벼운 식사, 일반식 넘어갑니다. 유연경 이 순서예요. 유연경. 물 다음에 유동식, 연식, 경식이죠. 덤핑 신드롬, 급속이동 증후군 별 5개짜리예요. 위를 절제할 수 있잖아요. 위암이야 이런 경우에요. 그 안에서 음식물이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데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작으니까 금방 대소변으로 빠집니다. 위 절제 후, 식후 5에서 30분 사이에 섭취한 음식물이 소장내로 급속히 이동해서 발생한다. 위 절제 수술로 올 수 있는 문제들은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수술하고 반년에서 1년이 지나면 그래도 괜찮아진대요. 다행이죠? 하지만 이게 먹고 있는데 5분 만에 막 나오고 하면은 사실 사람 만나기 어렵잖아요. 먹고 있다가 화장실 가야 되니까.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저탄수화물 저수분이죠? 고지방 고단백입니다. 왜 저탄수화물일까? 우리 입에서요, 뭘 먹으면 바로 침이 나와요. 그 침 안에서 뿌띠알렌이라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입속에서부터 탄수화물이 분해되니까 탄수화물이 분해가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탄수화물 저수분을 먹어라. 그러니까 빨리 싸지 않기 위해서
저탄수화물 저수분을 먹는 거고 조금 늦게 싸기 위해서 소화가 더딘 고지방을 먹으라는 얘기고요. 고단백은 몸에 좋으니까 먹습니다. 음식물도요, 조금씩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또 좋지 않다는 거. 음식을 소량씩 자주 섭취한다. 어떤 질병이든지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먹으라는 없습니다. 소량씩 자주 섭취하래요. 소량씩 자주 고기와 달걀을 제공한다. 완전 위절제했어요.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 흡수가 안 돼서 악성 빈혈이 생깁니다. 이것도 국가고시 정말 자주 나옵니다. 과목 불문 나와요. 이런 경우는 정기적으로 비타민 B12 주사를 맞습니다.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 흡수되지가 않을 때 악성 빈혈이 온다는 거. 비타민 B12, 코발라민 부족 시 발생되는 빈혈은 악성 빈혈이다. 수근간 증후군 별 5개짜리 키워드죠.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할 거 없이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손목이 아프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진단하죠? 팔렘 검사 또는 티넬 검사로 자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 손등을 맞대 보세요. 1분 동안 이러고 있어 보세요. 그런데 막 손이 저리고 아파. 수근간 증후군일 수 있다. 이렇게 자가 진단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티넬 검사, 손목의 정중신경을 두드려서 요 부분이 조그만 고무망치로 때렸을 때 아프면 수근간 증후군이래요.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검사하는 거죠. 우리는 팔렘 검사로 내가 수근간 증후군이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수근간 증후군 자가진단법 팔렘 검사. 이런 문제는 여러분 그냥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등 장성 운동과 등 척성 운동. 여러분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알고 넘어갈 것만 짚어드릴게요. 등장, 힘 장자예요. 같을 등이죠. 힘이 같다. 이거는 뭐예요? 동적인 수축을 한다. 등척, 길이척자입니다. 길이가 같은 운동? 길이가 같다는 것은요, 동적으로 막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힘만 줬다 뺐다 하거나 스트레칭 하거나 이런 게 등척성 운동이 됩니다. 관절 각도가 변화가 없어요. 관절의 길이가 같아서 등척입니다. 아시겠죠? 석고 붕대를 한 상태에서도 힘을 줬다 뺐다 할 수 있고요. 견인 치료, 이렇게 잡아 빼는 치료죠. 또 골다공증 환자, 부동 환자, 누워있는 환자들은 등척성 운동이 가능하다는 거. 벽을 짚고서 다리만 스트레칭 하거나 벽을 짚은 상태에서 푸시업 같은 거 하는 거 다 등척성 운동입니다. 등장성 운동은요, 조금 과격한 운동으로 생각하세요. 관절의 가동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수영하려고 그래봐요. 발 첨벙첨벙 움직여야 되죠. 팔 이렇게 푸카푸카 해야 되죠. 이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영, 달리기 이런 것들이 등장성 운동이 되겠어요. 문제, 물건을 들어 옮길 때 요통 예방하는 방법, 신체 역학의 원리를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코리아 귀간조입니다. 허리는 꼿꼿이 펴고요. 무릎을 구부렸다 피면서 힘을 써야 돼요. 무게중심을 낮춰야 됩니다. 무릎을 좀 구부리던지 몸을 구부려야 돼요. 지지면은 넓힙니다. 발을 넓혀요. 그래서 이게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키가 크신 분들이 허리 아프다 하시는 분이 많아요. 키가 내가 170이야. 이게 아무래도 그 대상자가 나보다 작거든요. 구부립니다. 그러면은 허리가 아파서 일을 오래 못 하신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지지면은 넓히고 무게중심은 낮추고 힘쓸 때는요, 내 가슴과 허리, 요 몸통 주변에서 팔을 좀 가까이 들어야 신체 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몸도 안 다치고 너무 힘들지 않게 힘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화기계, 역류성 식도염 환자 어떻게 해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안 된다. 과식하면 안 된다. 탄산음료 안 된다. 과일, 신과일 이런 거 안 좋다 그랬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요. 소량씩 자주 먹어야지 시도 때도 없이 먹고 누워있고 지방 있는 거 많이 먹고 살찌고 이러면은요, 위산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침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한 2년 전쯤에 그렇게 기침이 나와서 영상 찍을 때 기침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 폐렴 걸렸나 해가지고 막 CT 찍고 했거든요. 폐렴이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이었는데 그렇게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기침이 정말 많이 나온다 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먹어도 속이 답답하고 자꾸 시원한 거, 탄산음료가 땡겨 이러신 분들은 거의 다 역류성 식도염이 온 거예요. 약을 먹었을 때는 일시적으로 좋아지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약을 먹다가 안 나았었는데 커피를 또 많이 먹으면 기침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커피도 줄여야 됩니다. 생활 습관이 그 질병을 초래하는 거예요. 소화기의 구조, 입으로 뭔가를 먹죠. 인두와 식도를 거쳐서 위로 들어가요. 위에는요, 분문부와 유문부가 있죠. 식도부터 위까지를 분문부, 또 위에서 12지장까지를 유문부라고 합니다. 분유, 요 순서도 물어보잖아요. 그쵸? 소장은요, 10공회, 12지장, 공장, 회장이 소장입니다. 대장은요, 맹결직, 맹장, 결장, 직장이 대장이에요. 이 정도는 알아야죠. 이걸 다 거쳐서 항문, 대변이 배출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화기계 구조입니다. 위에서 나오는 단백질 소화효소 펩신이다. 또
췌장에서 나오는 지방 분해 효소는 리파제이다. 이런 거 나오죠. 또 췌장에서 나오는 단백질 소화 효소는 트립신이다. 대장은 소화효소는 없다. 수분만 흡수한다. 간은 담즙을 생성한다. 담즙은 담낭에 모인다. 간에서는요, 해독작용, 신장에서는 배설작용, 췌장은 외 분비샘의 기능과 내 분비샘의 기능을 모두 하는 신체기관이다. 복합셈이다. 췌장에서는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죠.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고요,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려줍니다. 또 췌장에서는요, 아트리가 나와요.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가 나와서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요, 규칙적인 식사, 소량씩 자주 섭취해라, 밥 먹고 바로 눕지 말아라, 탄산음료, 커피, 신과일을 피해라, 충수염, 맹장염이죠? 금식해야 됩니다. 냉요법이죠. 모모염, 염에는요, 염증이 퍼지기 때문에 따뜻한 찜질은 하지 않아요. 특이한 거, 충수염은요, 진통제를 주지 않습니다. 선생님 아파 죽겠어요. 진통제 좀 주세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충수염인 거 같아. 그런데 진통제 먹고 안 아프다고 집에 갔어. 터지면요, 복막염이 와요. 염증이 온몸에 퍼져서요,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충수염은 합병증으로 복막염이 온다. 그래서 진통제를 주지 않고 지켜본다는 거. 설사하면은요,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준다. 심한 설사는요, 오히려 금식해서 장을 쉬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굳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역류성 식도염 주의사항. 체중을 줄여야 됩니다. 살찌면 안 좋아요. 살쪄서 좋은 게 없어요. 또 규칙적인 식사로 소량씩 자주 섭취하고 과식은 피한다. 기름진 음식 피하죠? 토마토, 탄산음료, 커피, 술, 담배 나쁘다는 거. 식사 도중에 물을 먹지 말래요. 식후 바로 눕지 않는다. 약간 물 먹지 말라는 거 뭐랑 비슷해요? 덤핑 신드롬. 위 절제했어요. 물 많이 마시면은 안 그래도 쭉쭉 싸는데 더 안 좋다. 밥 먹기 전후로 2시간씩은 물도 먹지 말라 했잖아요. 역류성 식도염 문제 2번이나 나왔어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소량씩 자주 한다. 식사 후 곧바로 눕지 않는다. 위염과 위궤양이 있습니다. 궤양은요, 위에서 출혈이 나는 거예요. 위궤양의 원인균은요, 헬리터 박토균입니다. 이거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도 나왔어요. 이게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출혈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복용을 금지합니다. 아스피린 먹으면요, 피가 안 멈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과 갔는데 오늘 입 뽑아야 돼요. 그러면은 치과에서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혹시 드시는 약 있으세요? 아스피린 먹고 있는데요? 그러면 발치하시려면은요, 그 아스피린 먹고 있는 내과 가서 선생님한테 일주일 동안 아스피린 끊어도 되는지 소견서 받아오세요. 일주일 동안 아스피린 안 드시고 나서 입 뽑으실 수 있어요. 이래요. 왜? 입 뽑고 나서 피가 안 멈추거든요. 출혈성 경양 환자, 혈우병, 위염, 위궤양 환자는요, 아스피린 먹으면 안 되고요. 아스피린에 있는 성분, 아세트아미노펜이죠? 그거 복용시킵니다. 타이레놀, 게보린, 이지엔 이런 것들이 그 성분 안에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어요. 전신 마취를 하고 돌아온 수술 환자는요, 상체를 높여줍니다. 반자위를 취하고요, 기침하세요, 심호흡하세요, 격려해요. 왜? 수술하는 동안요, 그동안 이 침이나 이런 기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노폐물들이 폐로 들어가면 흡입성 폐렴이 생겨요. 그래서 다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기침과 심호흡을 격려합니다. 위절제술 수술 후 수분 섭취 및 식이. 수술하고 복귀한 환자에게는요, 일단 처음에 금식을 시키다가 물을 먹이죠. 물보다 조금 더 영양분 있는 거 유동식입니다. 미음 또는 그 시중에 파는 거 있잖아요. 단백질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나서 연식은 죽이에요. 또는 뭐 계란찜, 순두부, 푸딩 이런 거요. 그다음에 경식, 가벼운 식사, 일반식 넘어갑니다. 유연경 이 순서예요. 유연경. 물 다음에 유동식, 연식, 경식이죠. 덤핑 신드롬, 급속이동 증후군, 별 5개짜리예요. 위를 절제할 수 있잖아요. 위암이야 이런 경우에요. 그 안에서 음식물이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데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작으니까 금방 대소변으로 빠집니다. 위절제 후, 식후 5에서 30분 사이에 섭취한 음식물이 소장내로 급속히 이동해서 발생한다. 위절제 수술로 올 수 있는 문제들은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수술하고 반년에서 1년이 지나면 그래도 괜찮아진대요. 다행이죠? 하지만 이게 먹고 있는데 5분 만에 막 나오고 하면은 사실 사람 만나기 어렵잖아요. 먹고 있다가 화장실 가야 되니까.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저탄수화물, 저수분이죠? 고지방, 고단백입니다. 왜 저탄수화물일까? 우리 입에서요, 뭘 먹으면 바로 침이 나와요. 그 침 안에서
아세틸알렌이라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입속에서부터 탄수화물이 분해되니까 탄수화물이 분해가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탄수화물 저수분을 먹어라. 그러니까 빨리 싸지 않기 위해서 저탄수화물 저수분을 먹는 거고, 조금 늦게 싸기 위해서 소화가 더딘 고지방을 먹으라는 얘기고요. 고단백은 몸에 좋으니까 먹습니다. 음식물도요, 조금씩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또 좋지 않다는 거. 음식을 소량씩 자주 섭취한다. 어떤 질병이든지 음식을 한 번에 많이 먹으라는 없습니다. 소량씩 자주 섭취하래요. 소량씩 자주 고기와 달걀을 제공한다. 완전 위절제했어요.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 흡수가 안 돼서 악성 빈혈이 생깁니다. 이것도 국가고시 정말 자주 나옵니다. 과목 불문 나와요. 이런 경우는 정기적으로 비타민 B12 주사를 맞습니다.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 흡수되지가 않을 때 악성 빈혈이 온다는 거. 비타민 B12, 코발라민 부족 시 발생되는 빈혈은 악성 빈혈이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